특별히 어달 데이케어의 메디케이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뉴욕의 경우는 몇 개의 어달 데이케어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어달 데이케어는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을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어달 데이케어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자격 규정도 이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다. 예, 네. 걱정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CA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프랭클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상담 내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67세인 뉴욕의 시민권자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약값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어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의 부정사건이 요즘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서 주별로 메디케이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으로 불안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메디케이드의 종류가 많다는데 지금 정부에서 단속하고 수사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메디케이드가 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메디케이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단속이 특정한 주만 하다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제 50개주를 다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는,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를 주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하고 그게 커버되지 않는 모든 분야의 건강 케어를 돌봐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방법에 의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법에 의해서 연방정부에서 각 주에다가 펀딩을 주어가지고 메디케이드를 운영을 하고, 물론 이제 스테이트에서도 메디케이드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메디케이드는 기본법은 연방법이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베네핏을 주고 조정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주별로 합니다. 네. 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주 단위별로 이제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각종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데, 주별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기본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임신부에게 주는 메디케이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살부터 18세까지 어린이에게 주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이제 19세부터 64세까지 주는 어덜트 메디케이드죠. 네. 일명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65세부터 레귤러 메디케이드로 들어가는데, 65세가 되면 이제 메디케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이제 이렇게 베네핏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일명 어덜트 디세빌리티 그리고 블라인드 ABD 메디케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분들에게 메디케이드, 레귤러 메디케이드가 적용이 되고, 그러고 나서 후에 이제 오후에 롱텀 케어 상황이 되고 이제 만성질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자격이 각각 다르고 때로는 주별로 자격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 연방정부에서 규정의 자격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주별로 그걸 별도로 추가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볼 때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정부에서 이제 임의로 자격을 변동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펀딩상에, 재정상에 문제가 생긴 그래서 이제 몇 개 주를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속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은 말씀드린 그 기본 메디케이드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저지만 하더라도 20개 이상의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19세부터 64세까지 그 메디케이드 익스펜션, 일명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바마 정부가 생기면서 이제 특별히 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연령층 19세부터 64세까지 사이를 위해서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운영하지 않는 스테이트가 10개나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들은 이제 별도의 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를 적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문제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변동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뉴욕주에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대부분의 모두 메디케이드들은 자격이 영주권 5년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뉴욕의 경우는 롱텀 케어, 너싱홈 간다든지 노후에 케어를 해주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뉴욕의 경우는 영주권 1년 이상이면 줍니다. 네.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모든 메디케이드의 자산의 규정, 자산의 리퀘어먼트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다가 이제 금년 또 이제 새롭게 자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메디케이드 경우를 보면은 자산이 4,000불 또는 6,000불입니다.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새로 이번 적용되고 있는 자산의 규정은 대의일 경우에는 13만 불이에요.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17만 불 이상입니다. 자격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에서 볼 때는 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기본 메디케이드의 각 프로그램별로 자격과 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정부에서 그 연방 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운영을 해서 메디케이드를 남발을 하는 거죠. 이제 연방 정부의 예산 통제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임산부 메디케이드나 어린이 메디케이드나 이런 메디케이드들은 크게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세부터 64세까지 그 메디케이드 익스펜션 이 프로그램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산 규정이 원래 연방 정부에서부터 없습니다. 자산 요구가 없고 이제 인컴도 페더럴 포버티의 138% 미만은 되는 걸로 됐는데 인컴의 규정이나 또는 이런 거를 좀 이제 스테이트에서 임의로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작년 7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새로 제정한 베네핏 통합 프로그램 일명 OBBBA 네, 아름다운 법이라고 하죠. 예, 아름다운 네. 법이라고 하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메디케이드에 제한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특별히 메디케이드 익스펜션 19세부터 64세 그에 받는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워킹 리콰이먼트가 한 달에 80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정도 까다로워지게 되죠. 이래서 그런 새로운 규정들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스테이트들로서는 메디케이드의 자격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아마 전 스테이트가 다 바꿔야 될 거예요. 바꾸면서 새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수혜자들의 경우로 보면은 상당히 혼란이 온 거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도 이제 자기 메디케이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67세인 이분은 시민권자이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메디케이드는 정상적인 레귤러 메디케이드입니다. 인컴의 페더럴 포버티의 100%이고 또 자산이 4,000불, 6,000불 미만인 분으로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정부들에서 그 융통성 있게 혜택을 주고 있는 메디케이드들의 이제 그 문제가 옵니다. 요즘 이제 특별히 어달 데이케어의 메디케이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뉴욕의 경우는 몇 개 어달 데이케어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어달 데이케어는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을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메디컬 데이케어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자격 규정도 이제 롱통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다. 예, 네. 걱정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조금 급변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때 AWCA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AWCA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상담 혹은 전화 상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